7. 범수는 무거운 짐 하나를 벗어놓은 듯이 가슴이 홀가분해서 집을 향했다. 그러나 한 발 두 발 집에 가까워가며 명일보다는 오늘의 양식이 아득해서 도로 침울해졌다. 언덕 비탈을 올라가노라니까 서편을 등진 일본 집들이 시원하게 문에다가 발을 쳐놓았고 문 앞에는 날아갈 듯이 육아딸을 걸치고 아이 데린 일본 아낙네들이 저녁 후에 이쑤시개를 문 채 집집이 나와서 서 있다. 초조 없이 안정된 생활에서 오는 침착과 단란을 좋게 엿볼 수가 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그와 반대로 자기의 집구석은 시방 어떠할까 생각하며 마음은 급하면서 그러나 걸음은 내키지를 아니했다. 겨우 언덕바지를 넘어 다시 비탈을 내려가노라니 왼손 쪽 자기 집에서 아내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8. 낮에 범수가 나가고 나서 영주는 줄에 넣은 빨래를 만져보아 뿌득뿌득 말랐으면 그만 걷어다가 다듬어질이나 할까 하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나가 놀던 작은 아이 종태가 들어왔다. 손가락을 입에 물고 비실비실 걸어 들어오면서 볼먹은 목소리로 엄마 하는 것이 벌써 이짐을 부릴 눈치다. 오냐. 영주는 입으로만 대답을 하고 빨래를 주섬주섬 건노라니까 아이는 옆으로 와서 아랫도리를 안고 매달리며 엄마 하고 또 부른다. 결혼하던 해 봄에 큰아이 종석이를 낳아서 지금 10살, 그 다음 3살 터울로 작은아이 종태를 낳고는 임에 포태를 못했다. 작은 아이를 해산할 때 자궁 후골이 생긴 것을 치료도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이 지금 와서는 포태도 포태려니와 중증의 히스테리를 앓게 된 것이다. 영주는 아이가 작은 아이도 작은 아이려니와 큰아이 종석이는 남편 범수를 닮았고 작은 아이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큰아이보다는 작은 아이를 더 귀여워하고 그것이 어느 때는 남편이나 남의 눈에 띌 만큼 치우치기까지 했었다. 여자의 편성이라고도 하겠으나 거기에는 그의 히스테리증이 다분히 시키는 점이 많았다. 영주는 아이를 마루로 데리고 와서 땀이 까만 구정물 되어 흐르는 얼굴과 목을 씻어주며 달랜다. 종태야, 응? 배고프지? 응, 배고파, 엄마. 아이는 전에 더러 끼를 굶고는 배고프다고 떼를 쓰다가도 지천도 먹고 심하면 매도 맞고 해서 인제는 눈치가 올라 이 짐은 부려도 제 입으로 먼저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는 아니한다. 배고파? 오냐, 인제 아버지 돈 가져오시거든. 쌀 팔아다가 고기도 사고 해서 밥 많이 해줄게. 응?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지 마라, 종태야. 응. 아이는 대답만 하지 그래도 이 짐은 풀리지 아니한다. 우리 종태 착하지? 그리고 언니는 어디 갔니? 저기 가게 앞에. 혼자? 아니, 아이들하고. 그럼 어머니 다듬이 할 테니까 가서 언니하고 같이 놀아라. 멀리 가지 말고 종태야. 이렇게 살살 어르기는 하나 남편이 무슨 수로 다만 저녁 양식거리라도 구해가지고 돌아올까 싶지 아니해서 한심했다. 한편 속으로야 취직이 되었다든지 혹은 돈을 변통했다든지 해서 기쁜 낯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니 하기는 한다. 더구나 아까 다투다가 나가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오면 입이 귀미까지 째지렸다고 한 말은 어쩐지 무슨 도리가 있을 법해서 한 소리같이 느긋이 기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이 돈이나 변통하려고 시정한 것을 참아가며 더운데 허덕허덕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그러면서라도 마음먹은 대로 돈이나 구처되었으면 신이 나서 돌아오려니와 모두 허탕만 치고 말면 얼마나 더 시장하며 낙심이 되랴 싶어 차라리 나가지 못하게 하니만 못했다고 뉘우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종태가 막 도로 나가려고 하니까 큰아이 종석이가 시금먹은 뛰어들다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아니하고 대문간에서 갸웃이 들여다보더니 종태야, 종태야 하고 기나게 불러낸다. 큰아이마저 배가 고파하고 시무룩했으면 그렇지 아니했으련만 그놈은 기운차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니 영주는 괜히 심정이 나서 종석아! 하고 꽥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어 뉘우치고 무슨 꾸지람이나 들을까 지레 겁이 나서
살금살금 들어서는 종석이를 보고 목소리 부드럽게 타이른다. 너는 배도 안 고프냐? 그렇게 사뭇 뛰어다니게. 종석이는 무렴했던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종태는 왜 그래? 같이 놀려고. 울리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 네. 멀리 가지 말고. 네. 아우 형제가 나란히 서서 나가는 것을 보니 저것들이 배고프다 못해 집이라고 찾아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느니라 생각하니 영주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나 눈가가 싸하고 눈물이 돌았다. 그래 대문 기둥에 우두커니 기대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어떻게 좁쌀되라도 마련할 도리가 없을까 늘 바느질을 가져오는 집에 가서 바느질 싹이라도 미리 좀 선대해 달라고 혀짧은 소리를 해볼까 망설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도 덜어는 행운이라는 것이 천신 돌아오는 수가 있는 것인지 맞춤감으로 바느질거리가 들어왔다. 늘 바느질을 가져오는 아랫동리 싸전집의 젊은 아낙이 눈에 익은 알록달록한 보자기를 옆에 끼고 해죽이 웃으며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영주는 꿈인가 싶게 기뻤다. 그는 그래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깊이 내쉬고 살뜰한 손님을 웃는 낯으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얼마나 더우세요? 아유, 안녕하십시오. 참 비도 아니 오시고 웬 더웁니까? 처음 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대개는 애기랑 잘 놀아요? 네, 요새는 재주가 늘어서 따루따루를 한다고. 허허허. 아, 어쩌면 콧등과 눈가로 주근깨가 다닥다닥 나고 뒤집히는 윗입술 밑으로 시뻘건 잇몸과 누렇게 들이박은 금리가 내다보이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추무리로되 또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끈지도 모르나 늙게 상처한 싸전집 영감의 막지기로 들어와 없던 아들까지 낳아주어 호강이 발꿈치까지 흐르는 이 싸전댁에 대해서 영주는 깨름직한 생각을 억지로 접어놓고 행여 빛다른 눈치를 보일세라 끔찍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다. 그래, 영감이 하루에도 10번, 20번은 아내를 더 드나드신답니다. 사전댁은 자기 집같이 마루로 올라앉아 손수건에 싼 피종을 풀어놓고 피워 물고는 영주가 맞장구를 쳐주는데 신이 나서 자랑을 쏟아놓는다. 항용 안잠자기나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바느질을 보내기도 하지만 심심이나 하고 하면 말동무를 찾아 자기가 이렇게 손수 가지고 와서는 놀 겸 다녀가곤 했었다. 훨씬 자긴 집안 자랑을 늘어놓고 말머리가 막히자 이번에는 그래 대개 애기들도 잘 하고 새삼스레 인사를 차린다. 영주는 그렇다고 믿기는 하나 혹시 저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느질감이나 아니면 어찌하나 싶어 어서 펴놓고 속 시원하게 이리이리 해달라는 말이 나오기만 기다리는데 자꾸만 딴수작이 벌어지니 여간 속이 타지 아니한다. 네, 그저 노아 먹이는 말새끼처럼 바깥 어른께서는 아직도 노시고 네, 아직 거참 걱정되시겠습니다. 어서 생활을 하셔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허구한 날 참 못해 먹겠어요. 그러다 뿐이겠어요. 겉도 다 팔자소간이지요. 아, 하기야 오죽 훌륭하십니까? 밖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안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러고도 저 고생이시니 시방 세상에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되더라고요. 영주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왜 공부한 게 잘못이냐고 핀잔을 주지만 실상 자기도 그런 말을 곧잘 하는 것이다. 거참 그런가 봐요. 인제는 공부를 투철이 해도 소용이 없나 봐요.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런지. 짜전댁은 말세라는 말 끝에 문득 생각이 나서 이어 아이 참 금년이 병자년이라고 난리가 난대지요? 하고 아까 문간방 색시만큼이나 기나게 말을 한다. 글쎄들 그럽딥다만 무슨 병자년이라고 난리가 나란 법이 있을까요? 웬걸요? 꼭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 백금 값도 하고 손에 낀 국다란 백금 가락지를 뻗쳐 보인다. 퍽 올랐다는데요. 그의 손에는 가운데 손가락에 백금 가락지가 한 켤레 끼워 있고 또 무명지에는 새빨간 루비를 박은 금반지도 끼워 있다. 영주는 백금 같은 것은 폐물로 가져본 적이 없는지라
푸르죽죽하고 수퉁스런 백금 가락지는 신통치 아니하나 루비 박은 금반지는 벌써 몇 해 전에 전당국에서 떠내려간 자기 반지 비슷해서 유달리 치여다 보인다. 사전댁은 그러나 백금 반지를 설명을 해서 영주를 비로소 놀라게 한다. 이 가락지가 글쎄 7돈 중에 백금값이 84원, 공전 20원 해서 104원이 먹은 건데 시방은 백금 한 돈 중수에 26원이 나간답니다. 그려. 그러고도 이제 더 오른다는군요. 영주는 그 푸르죽죽하니 낮보다 좀 나아 보일까 하는 가락지가 그렇게 값이 나갈 것인 줄은 몰랐다. 사전댁이 말하는 대로 치면 그것이 150원도 더해서 200원어치나 되는 것이다. 어쩌면 영주는 무심코 손을 뻗쳐 사전댁의 손에 끼워 있는 백금 반지를 다시 만져보며 탄식을 한다. 200원, 200원이면 그 돈은 그리 하찮은 돈이더라도 영주에게는 끔찍이 귀한 돈이다. 그런 것을 손가락에다 끼워두고 놀려도 괜찮을 이 싸전떼기 가락지와 한 가지로 다시 한번 치어다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글쎄 호호호호 싸전댁은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말도 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웃어놓는다. 처음에 영감이 그리세요. 가락지만 백금으로 할 게 아니라 반지, 귀이개 그리고 이 혁대고리까지 다 백금으로 하자고. 사전댁은 복판에 역시 루비를 박아 만든 혁대 장식을 내어 보인다. 그래도 나는 백금보다는 금이 보기가 좋길래 가락지만 백금으로 하고 이런 것은 우겨서 금으로 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에 백금 값이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 보라고 내 말대로 했으면 시방 그것들을 다 치면 400원은 남자나 썼겠냐고 그러시지요. 거참 그럴 줄 알았더라면 다른 거랑 더 좀 장만하실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편네들이 하는 것이라니 다 그래요. 그래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가락지나마 팔아다 주시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냥 두어두래 시는군요. 이제 40원은 갈 테니 그때 가서 팔아서 금으로 장만했다가 백금값이 뚝 떨어지거들랑 도로 백금으로 장만하자고. 남이 먹는 떡같이 입맛이 당기는 백금가락지 이야기가 겨우 끝이 난 뒤에 싸전댁은 비로소 가지고 온 보자기에 정신이 들어 참 내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하고 옷감을 펴놓는다. 흰 생고사로 안팎을 마른 깨끼적삼 한감이다. 이게 좀 급한데 시방 될까요? 그거야 이 편에서 더 아쉬운 판이라 영주는 얼핏 되고 말고요 하고 옷감을 받아들었다. 저녁 때 출입을 좀 해야겠어요. 그럼 괴로우신 대로 시방 좀 박아주세요. 좀 있다가 안잠자기를 올려보내지요. 급하다면서 실컷 이야기를 하며 놀다가는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는 돌아갔다. 영주는 시장한 뱃속에 바람을 담뿍 집어삼킨 것 같이 아까와 달리 약삭 빠른 이 70전짜리 바느질을 하기가 괜히 심정이 났다. 이것을 가지고 늘 다니는 재봉틀을 둔 집에 가서 1시간이나 그 이상 더 진땀을 뽑아가며 곱게 해놓으면 70전을 가지고 와 찾아가지고 그 70전에서 재봉틀을 쓴 새로 15전을 주고 나면 나머지가 55전. 새끼 굶은 입에다 밥티 하나를 집어넣으니만 또 못한 것. 이렇게 따져보며 생각하니 영주는 한심스러워 바느질감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그러한 생각 끝에 연달아 그의 친정어머니가 얌전한 탓으로 바느질을 배워두었다는 것이 도리어 야속스럽기까지 했다. 9. 도적 맞을 것이야 없지만 문간방 색시더러 집을 보아달라고 부탁했디고 바느질감을 가지고 나오다가 영주는 대문 앞에서 집 세준 주인과 쭈쩍 만났다. 사내가 오면 늘 영주가 나서서 대응을 하는지라 집세 조르기가 해먹었든지 여편네를 보내곤 하더니 오늘은 무슨 생각으로 사내가 온 것이다. 혹 지날 길에 허실 삼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눈치는 아니 보이고 짐지 찾아온 것처럼 더욱 가뭄 인사 하던 끝에 좀 변통되셨나요? 하고 집세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아이고 저 아직 좀 못 되었는데요. 영주는 집세는커녕 끼가 간데없는 터라 언제나 쓰지 아니한 빚을 졸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영영 못 내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할 판이라
곧 무슨 수가 생길 듯이 대답만은 흠사히 해두는 것이다. 아, 시골서 아직 안 오셨나요? 시골? 남편 범수 말인 듯한데 웬 시골인가 하다가 영주는 요전번 여편네가 왔을 때 마침 남편이 나가고 없는 것을 시골로 돈 변통하러 갔다고 둘러대던 일이 생각이 났다. 네, 아직 안 오셨어요. 거참. 집주인은 입맛을 다시다가 언제쯤 오시나요? 하고 파서 묻는다. 글쎄요, 소식은 없지만 아마 쉬 오실 듯해요. 오시면 이번에 한꺼번에 해다 드릴 테니 염려 마세요. 처음 이사 올 때 석 달치를 미리 주고는 지금 6달이 되어 오되 한 달치도 내지 못했으니 석 달치가 밀린 셈이다. 그러나 범순애로는 행여 무슨 도리가 생겨 돈이 들어오더라도 밀린 석 달치를 주느니 그놈으로 딴 집을 새 얻어갈 요량이었던 것이다. 졸리는 것도 소극적으로는 일종의 돈벌이야. 범수는 아내가 혼자서 졸리고는 그 화풀이를 하느라고 쫑알대면 번들거리면서 곧잘 하는 말이었었다. 졸리다 못해 내게 되면 졸린 것이 허사가 되지만 영 아니 낸다면 졸린 값을 찾게 되니까 버젓하게 가난뱅이의 직업이요. 따라서 수입이라는 것이다. 범수는 궁한 몇 해 살림에 그러한 철학을 많이 터득했었다. 좌우간 이 금음은 냉기지 마서야 허겄습니다. 영 그러시다면 집을 비워주셔야겠고요. 집주인의 이 집을 비워내라는 말은 집세를 조르던 끝이면 을에 한 번씩 하는 소리라 처음과 달라 그다지 위협스럽게 들리지도 아니했다. 금음이 아니라 그 아내라도 되면 우리가 갖다 드리겠어요. 영주는 이렇게 한 팔 늦추어 집주인을 배송시켜 버렸다. 재봉틀을 빌려 쓰려고 하니 영주는 다시 심정이 상했다. 영주는 한 달이면 많은 때는 4, 5원, 적은 때는 2, 3원 푼수는 재봉틀 세를 준다. 재봉틀을 둔 그 집에서도 월부로 산 것인데 그 월부를 거진 영주가 내는 세로 물어가는 줄을 영주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적이나 무엇하면 영주도 월부로 재봉틀을 한 채 들여놓고 세를 내는 정도로 월부를 치루어 갔으면 나중에 가서 재봉틀 하나를 떨어지려니 하고 남편 범수와 상의를 해보았으나 그는 시원찮이 여겨 코대답밖에는 아니했었다. 또 막상 들여오제도 계약금으로 2, 30원은 주어야 할 터, 보증인도 저편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워야 할 터 해서 난처한 일이 아닌 것은 아니었었다. 그래 꿀침 넘어가듯 당기는 것을 못하고 번번이 약속받은 바느질 싹에서 재봉틀 새까지 떼어주게 되니 본시 살림에 밝은 영주로는 그게 안타깝지 아니할 리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재봉틀을 논 집에서는 영주가 생각하기에는 과분의 세를 또박또박 받으면서 그러니 고맙게 여겨주어야 할 것을 어느 때는 되레 무슨 적선이나 하는 듯이 빗새는 눈치를 일수 보이곤 했었다. 그래저래 해서 아예 심사가 좋지 못한 판인데 아주머니라고 편의상 부르는 과부댁이 변덕을 부리느라고 영주가 보자기를 끼고 들어서는 것을 첫 인사가 원 재봉틀이고 무엇이고 하도 함부로 써놓아서 하는 군울음이다. 자식도 없는 과부로 집은 방이 4개나 되는 것을 조각보 오리듯 떼어 한 개씩 세를 놓고 자기는 혼자 홀몸으로 안방 하나만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아둥바둥 아니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터건만 요새 와서는 한술 더 떠 속세로 대품변 돈놀이까지 하고 있는 40대시나 된 서울 토종이다. 과부로 오래 지내다가 인간으로서 성적 구별이 없어지려고 하는 그 나이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성미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변덕만 아니면 여느 때는 무척 싹싹한 마님이다. 영주는 그대로 획 돌아서서 나오고 싶은 것을 참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저편이 해해하는지 속을 알고 있는지라 재봉틀 이야기는 쑥 잡아제치고 얼마나 더우냐는 둥 신문은 보지도 못하고도 신문에 시골은 가물로 야단법석이 났다는 둥 한바탕 이야기를 떠벌려 놓았다. 과연 효과 여신이었다. 정말인 건 거짓말인 건 이 과부댁에게는 이야기라면 새끼 밥을 2끼로 줄이고라도 흠파듯 파는 성미다. 그래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어찌하다가 영준의 어려운 살림살이로까지 미끄러졌다. 그러는 동안 바느질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 처음 들어갈 때 셀쭉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과부댁은 금시 무엇 도와라도 줄 듯이 영주를 동정해서 말을 하고
그 때문에 영주는 슬며시 끌리어 긴 차는 청을 내놓고 싶게까지 되었다. 청이라는 것은 재봉틀 한 대를 월부로 들여놓을 미천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주지 아니할 것도 같으나 또 어떻게 보면 들어줄 듯도 싶어. 에라 믿져야 말밖에 더 믿지랴 하고 영주는 마음을 되사려 먹고 이 말 끝 저 말 끝 여새기고 있는데 마침 적삼깃을 곱게 접어 솜씨나게 받고 있는 것을 과부댁이 일부러 다가와서 들여다보다가 원 저렇게 바느질 솜씨도 좋고 인물이랑 심떡이랑 얌전하니까 하고 혀를 끌끌 찬다. 그 끝을 영주는 냉큼 말을 받아. 그런데 참 아주머니 하고 아주머니 소리에 가득 정을 부어 불렀다. 무슨 말인가 하고 과부댁은 무심히 영주를 바라본다. 나 아주머니한테 꼭 청 한 가지가 있어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이내 혼자 속에다가만 두고 지냈는데요. 말을 하면서 영주는 과부댁이 낮곳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폈다. 약차 하면 거북스럽자는 딴말로 말을 돌려 창피를 보지 말려는 것이다. 응, 뭔데? 과부댁은 영주의 속을 대강 못 알아는 차렸으나 짐짓 어리둥절해서 묻는다. 나 돈 30원만 취해주세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을 영주는 억지로 끌어버렸다. 과부댁은 돈? 하고 얼굴이 달라지더니 이어 내가 돈이 어딨소? 한다. 차마 바로 그 전까지 가지는 상냥한 태도를 싹 씻어버리지는 못하고 강ing해서 좋은 얼굴을 보이는 것이다. 영주는 일이 글러진 줄 알기는 하나 그러나 기왕 벌어진 춤이니 그 다음 말을 다 아니할 수는 없었다. 없으시다면 할 수 없지만 혹 한 30원 돌려주시면 다른 사람 일례로 12달에 나누어서 30원씩이고 갚아드리려고 했어요. 글쎄 돈은 30원씩이나 갑자기 무엇에 쓰려고 그러오? 네, 좀 기니 쓸 때가 있어서. 재봉틀을 사놓는다고 바른 대로 말하면 될 것도 안 될 터라 영주는 그냥 기니 쓴다고만 대답했다. 글쎄 기니 쓴다니 돌려주었으면 생색도 나겠지만 내가 무슨 돈이 있소? 하고 잡아댔다가 다시 한 가닥을 깔아놓는다. 개있수 내 어디 한 군데 알아는 보리다마는 그 집에도 요새 돈이 없을 게야. 많으나 적으나 돈놀이하는 사람이면 을에 당장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다가는 이렇게 비스감이 깔아놓았다가 나중에 못 되었다고 핑계를 하는 것인데 그런 내평을 모르는 영주는 그것이 정말인 줄만 알고 느긋이 기뻤다. 그래 꼭 써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한 달에 3원씩 12달에 나누어서 36원을 갚겠다고 낫지도 아니한 아기를 포대기 장만하듯 해놓은 뒤에 바느질을 맞춰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는 남편 범수도 아이들도 아니 들어오고 싸전집 안잠자기만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부랴부랴 뜬 숯을 다리미에 일궈 싹 다려주고는 10전박이 7립을 받았다. 여느 때 같으면 이따가 저녁에든지 내일 일감이 생겨 바느질을 하러 가는 길에 갖다 주어도 괜찮을 것이로되 영주는 과부댁에게 근사를 물어야 할 판이라 그 길로 싸전에 들러 쌀과 좁쌀을 한 납대기씩 팔고 나머지에서 15전을 선 자리에서 갖다 주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해두었다. 그렇게 하고도 나머지가 있어서 장작 한 단에 자방 갈치 한 마리에 또 종태가 늘 노래 부르듯 하는 감자를 오전어치만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좌우간 오늘은 살았구나 싶어 남편과 아이들이 까맣게 기다려졌다. 10. 저 아랫동리 전찻길 근처에서 골목쟁이로 늑수그레한 두부장수 하나가 두부 목판을 짊어지고 두부나 비지사오 외우며 들어선다. 갓 두부집에서 나오는 길인지 목판 밑으로 물줄기가 줄줄 흘러내린다. 골목쟁이에서는 아이들이 한때 왁자지껄거리고 떠들며 몰려 나온다. 그 중에 종석이와 종태도 섞여 맨 뒤에 쳐져서 나오고 있다. 제길 아이들도 많기도 하다. 이러고도 자식 없어 서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두부장수는 두부지게를 함부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밉던지 혼자 두덜거리며 조심조심 비껴서 늘 다니는 단골집 앞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간다. 종석이는 아이들의 뒤를 그냥 따라가려는 종태의 팔을 잡아당겨 골목 안에 쳐졌다. 목판 틈으로 물이 흐르는 두부를 생각하니 갑자기 배가 더 고파오고 꼭 그놈을 하나 먹고 싶었던 것이다.
전에 종석이는 집 근처 반찬가게에서 빵을 한 개 주인 몰래 집어먹은 일이 있었다. 처음 집어먹으려고 할 때는 무서웠고 또 집어가지고 달아나서 먹으려니까 가슴이 울렁거리고 목이 메기는 했지만 그놈이 여느 때 돈을 주고 사서 먹는 놈보다 더 맛이 있고 좋았었다. 그런 일을 생각하니 종석이는 지금 두부장수가 받쳐놓고 들어간 두부도 먹으면 더 배가 부르고 맛이 있을 것 같았다. 종태는 속도 모르고 가자 하고 조른다. 가만히 있어. 이제 좋은 거 줄게. 종석이는 두부 목판을 눈독 들여 바라보면서 동생을 달랜다. 좋은 거 무어. 이제 보아. 나 배고프다.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자. 피, 집에 가야 뭐 밥이 있냐? 어머니가 밥 달랜다고 야단이나 하지. 아니야. 아버지가 돈 가져온댔어. 피, 아버지가 무얼 돈 가져와. 집에 가야 밥 많이 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좋은 거 줄게. 마침 두부장수가 도로 나오더니 목판에 보자기를 걷고 소담스럽게 허연 두부 한 모를 집어 대접에 담아가지고 도로 들어간다. 종석이는 침이 꼴깍 넘어가고 종태는 형의 눈 가는 곳과 얼굴을 번갈아 보고만 있다. 눈치를 챈 것이다. 종석이는 그동안 가서 한 모 꺼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시무룩해졌다. 이제는 두부장수가 곧 나와서 짊어지고 가버릴 테니 소용없겠다고 그냥 갈까 하는데 두부장수는 나오기는 나왔으나 그대로 다음 집으로 들어간다. 종석이는 아우의 귀에 입을 대고 아무 소리도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응? 하고 살금살금 두부지게 옆으로 가고 있다. 종태도 덩달아서 그 뒤를 가만가만 따라간다. 종석이는 두부지게 옆으로 다가가더니 짧은 길을 발돋움해서 두부 목판에 메어 달리듯 해가지고는 겨우 두부 한 모를 집어내었다. 그는 돌아서서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흡친 두부를 반을 떼어 종태를 주고 한편으로 볼이 째지게 밀어넣는다. 종태를 재촉해서 도망가려 허덕허덕 하는데 등 뒤에서 내끼 놈들!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렸다. 두부장수는 나오다가 그걸 본 것이다. 종석이는 아우의 팔목을 잡아 끌다가 쫓는 소리가 영 다급하니까 그냥 저 혼자 달아나고 종태는 두부 한쪽을 손에 쥔 채 겁결에 땅에가 펄썩 주저앉아 엉엉 운다. 그래서 두부장수는 도적을 잡기에 큰 힘도 들지 아니했다. 두부장수가 외치고 떠들고 하는 바람에 집집에서 사람이 나오고 아이들이 모여들고 했다. 두부장수는 종태의 손목을 당실하게 훑어잡고 도둑놈의 자식이니 오라질 놈의 자식이니 걸찍하게 욕을 한바탕 퍼붓는다. 구경하는 아낙네 가운데 누구는 어린 것이 철모르고 그랬으니 놓아주라고 만류하나 두부장수는 듣지 아니하고 종태를 끌고 두부지게를 짊어지고 등 뒤에 구경꾼 아이들을 쭉 세우고 이렇게 행렬을 지어 윗동리로 향했다. 두부장수도 먼저 도망간 큰 놈이 진범인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진범인을 놓친 바에야 아무나 그 자리에서 두부 한 쪽을 가지고 있던 놈을 붙잡았으니 그놈한테 둘러씌우면 그만인 것이다. 영주는 밥을 다 해놓고 밥에 찐감자도 그릇에 담아놓고 남편과 아이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문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섞인 종태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뛰쳐나갔다. 종태는 어머니를 보자 두부장수에게 붙잡힌 팔목을 뿌리치고 달려와서 메어 달려 새삼스럽게 운다. 혹시 싸웠나? 싸웠다면 웬 두부장수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당실하게 붙들고 왔을까? 영주는 잠시 당황해서 말을 못하다가 마침 지게를 받쳐놓고 다가서는 두부장수더러 웬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 애가 누구요? 두부장수는 장이 도도하게 되레묻는다. 우리 아이요. 왜 그러오? 두부값 물어내시오. 두부값이라니? 그 애더러 물어보시오. 그러자 뒤따라온 아이가 하나 쏙 나서서 그 애가 그 어른 두부 훔쳐먹었대요. 하고 똑똑이를 부린다. 어? 영주는 무심결에 외쳤다. 단번에 앞이 아찔해졌다. 영주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치마폭에 숨듯이 메어 달린 종태를 잡아 흔들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두부 훔쳐먹었냐? 아니야. 영주는 가슴이 쑥 내려가고 신이 났다. 이 애는 아니라는데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요? 괜히 남의 어린아이를 갖다가 도적의 얼을 씌울 양으로. 영주가 이렇게 나무라는 데는 두부장수도 좀 결리는 데가 있는지라 버썩 쇠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이만큼이나 저질러 놓고 그대로 뒤통수를 긁다가는 되레 욕을 먹을 판이다.
그의 말만 제일이요? 내가 두부지게를 받쳐놓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웬 그의 보담 좀 큰 아이하고 두부를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저기 저 애들도 다 본 중이라오. 오라요. 나도 보았어요. 두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요 밑에서 버린걸요? 아까 그 똑똑이가 다시 내달아서 이렇게 그야말로 증인을 선다. 영주는 자신이 흔들려 종태를 굽어다보며 내가 두부 먹었다면서? 하고 물어보았다. 쬐끔 먹었어. 먹었어? 응. 내가 집어서? 아니. 그럼 언니가 집어줘서. 언니가? 영주는 깡충 뛰었다. 두부장수도 그 애들이 아우 형제인 줄은 몰랐다가 이렇게 되고 보니 기승이 펄펄하다. 거 보시오. 내가 괜히 남의 자식을 괜히 그러다간 마른 벼락을 맞으려고 그랬겠소? 어여 두부값이나 내시오. 나도 가서 장사해야지. 영주는 성미를 누르고 침착했다. 그는 서둘지 아니하고 낫곳을 고쳐 두부값이 얼마냐고 물었다. 면모를 집어먹은지 알 수 있소? 두모값만 내시오. 두부 몇 집었니? 영주는 종태더러 물어본다. 두부 장수가 두모값이라고 하는데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모값만이라고 하는데 비위가 거슬려 수를 옳게 알아가지고 당장 돈이야 치르든 못 치르든 따져주자는 것이다. 종태는 둘째 손가락 하나를 펴보인다. 하나? 꼭 그렇지? 이해는 하나라는데 그리요? 기회가 좋으니 한마디라도 두부장수를 면박 주고 싶어진 것이다. 누가 그의 말을 고지두로? 아니 두모값은 말고 열모값이라도 주겠소만 한모 먹은 거하고 두모 먹은 거하고 다르지 않소. 그러나 저러나 간에 두모값을 주기는 줄 텐데 시방 바깥 어른이 출입하고 안 계시니 내일 아침에 한번 들르시오. 범수가 들어왔자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별 수 없겠지만 우선 당장은 그렇게 못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부장수는 당장 받아가지고 가고도 싶거니와 더욱이 바깥 어른이라는 말에 또 무슨 시비가 생길까 겁이 나서 당장만 내놓으라고 조른다. 못한다거니 내라거니 하는 것을 다행히 아랫방에 목수가 들어오다 보고 자기 주머니에서 10전을 꺼내주어 두부장수를 돌려보냈다. 영주는 회초리를 대깨나 꺾어가지고 들어왔다. 종태는 회초리를 보더니 지레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운다. 그래 종석이 놈은 어디로 갔느냐? 몰라 도망갔어. 영주는 아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훨씬 벗겨놓고 피가 흐르도록 잔치질을 했다. 그는 종태는 종석이가 두부를 훔쳐주니까 그저 철모르고 받아먹었으리라고 짐작은 하면서 그러나 자기 분에 못 이겨 그것을 매로써 아이에게 푸는 것이다. 그런지라 만일 종석이도 같이 붙들려 왔었다면 종태는 그다지 맞지 아니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이가 너무 자지러지게 울고 하니까 매질이 과한 줄 알고 문간방 색시와 또 아랫방에 목순의 어머니가 들어와 매를 빼앗고 아이를 데려 내가고 하며 말렸다. 영주는 말리는 대로 내맡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울면서 남편이 들어오면 실컷 말이나 해주고 죽어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 오직 부모된 것들이 못났으면 자식이 도적질을 하랴. 도적질도 다른 도적질이 아니요 배가 고파 남의 두부 목판에서 두부 한 모를 훔쳐먹으랴 하는 부끄러움과 노여움이 영주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까지 나게 한 것이다. 훨씬 저녁 때가 되어 종석이는 쫄래쫄래 들어왔다. 영주는 자식을 나무라고 때리기보다는 그때는 자책하는 마음이 더했으나 종석이가 눈앞에 보이고 또 제가 그렇게 훔쳐는 놓고 동생을 내버리고 도망을 간 소행머리가 미워서 일단 가라앉았던 분이 다시 치밀어 종태만 못지 아니하게 매질을 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 아이의 등과 볼기짝에서 피가 흐르고 하는 차에 얼큰이 취한 범수가 돌아온 것이다. 영주는 매를 늦추고 나무람을 하는 판인데 남편이 대뜰로 올라서는 것을 보니 그대로 퍽 엎드려 헉헉 흐느끼며 울었다. 웬일이야? 범수는 대뜰에 선 채 이렇게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원망스럽게 한번 치어다보고는 도로 엎드려 울기만 한다. 영주는 폭포같이 말을 쏟들여 놓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만 남편이 원망스럽고 노여워 울음이 앞을 서는 것이다. 범수는 마루로 피해 나오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너 요놈 또 어머니 말 아니 듣고 싸웠든지 그랬구나 하고 나무란반 물었으나 아이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범수를 치 올려보며 무슨 낯으로 자식을 나무래요? 다 애미 애비제지 하고 악을 쓴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식을 굶겨놓으니 안 그럴까? 아니 글쎄 왜 그러는 거야? 굶는 게 오늘 처음이요? 또 우리뿐이게 새삼스럽게 왜 이러나? 그러니까 자식이 도적질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도적질? 그렇다오. 배가 고파서 두부장수 두부를 훔쳐먹다가 들켰다오. 자 시원하오? 범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밀어 올랐다. 그는 무얼하고 아이를 나무라려다가 문득 자기가 오늘 낮에 겪던 일이 선연히 눈앞에 나타나 그만 두 어깨가 축 처져 버렸다. 그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이놈의 자식 승어부는 했구나 하고 두렁거렸다. 영주도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의 사립학교에 남아 보낸다고 데리고 나섰다. 종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늦게까지 우기며 다투었으나 범수는 듣지 아니하고 정 그러려거든 작은아이 종태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산을 둘이서 반분한 셈이다. 종태를 데리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두고 보자. 내 방침이 옳은지 내 방침이 옳은지. 뒤미처 범수는 종석이를 데리고 서비스 공장으로 최 씨를 찾아갔다.